안녕하세요, 인사이트 IT입니다. 오늘의 내돈내산 언박싱은 바로 새로 출시된 아이폰 17입니다. 저는 화이트 컬러의 자급제 256기가 모델로 구매했고 가격은 129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판매 혜택이 크지 않아서 할인 없이 L포인트 2만원만 받았네요. 아이폰 시리즈는 프로가 생긴 이후 항상 프로만 구매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모델에 고주 사열이 들어가는 등 가성비가 더 좋게 나와서 처음으로 프로를 제쳐두고 기본 모델로 구매하게 되었네요. 이번에 아이폰 17 프로가 워낙 기괴하게 나와서 논란이 많은 데 비해 아이폰 17 기본 모델은 상대적으로 얌전하고 클래식한 느낌입니다. 기본 색상인 화이트색도 아이폰 17의 기본 모델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흰색의 보호지로 덮여 있었고요. 이것만 제거하면 아이폰 17을 바로 만져볼 수 있는데요. 이번부터 디스플레이 반사 방지가 기본 모델에도 들어가서 많이 비치지 않네요. 원래 프로에만 들어가던 반사 방지인데 이제 기본 모델에도 들어갑니다. 모서리는 알루미늄이고 약간 서걱서걱한 촉감이 드는데요.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카메라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두 개의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죠. 카툭튀도 어느 정도 있는 수준입니다만 프로를 보고 오면 선녀처럼 보입니다. 아이폰 17 프로는 아무리 봐도 저는 익숙해지기 어렵겠더라고요. 다시 아이폰 17 기본 모델로 돌아오면 아이폰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한 깔끔한 뒷면이 정말 멋지네요. 이거는 아이폰 15 프로의 모건 모델인데요. 전체 프레임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카메라 선만 깔끔하게 정리되었죠. 이건 더 옛날 폰인 아이폰 XS인데 이때도 상하 배열의 듀얼 카메라가 있었죠. 그동안 카메라 성능이 발전한 만큼 렌즈 크기도 많이 커졌네요. 두께는 큰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두꺼워졌죠. 다른 아이폰들과 한꺼번에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왼쪽부터 아이폰 XS,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7, 아이폰 에어입니다. 아이폰 에어 목업은 출시 전에 구한 거라 실제와는 좀 다른데 사이즈만 봐주세요. 6.3인치의 크기는 아이폰 쓰던 분이면 익숙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박스 안에 다른 구성품들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요. 정품 케이블이랑 간단 설명서 그리고 유심 트레이 핀이 있습니다. 구성품 자체는 별거 없지만 패킹이 정말 예쁘게 되어 있어요. 케이블 수납에 맞춰 설명서도 동그랗게 잘라놓은 게 재미있습니다. 케이블은 뜯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말려서 정리되어 있어요. 종이 접기 하듯이 하나씩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흰색의 우분 디자인 USB C2C 케이블이 들어있고 유심핀도 여기에 꼽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첫 부팅이 완료되었는데요. 빠르게 세팅해 볼게요. 이번 아이폰 17 출시에 맞춰서 새로운 iOS 26이 적용되었죠. 첫 세팅을 하면서 저는 기존에 쓰던 아이폰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첫 부팅에서 카메라 컨트롤의 세부 조정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가 있네요. 근데 이 버튼을 살짝 눌러서 줌이랑 노출을 조절하는 것까지는 좀 번거로워서 저는 그냥 화면에 터치해서 조정을 하고 잘 사용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시리 세팅이 뜨네요. 제미나이에 비해서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지요. 아이폰에서 기본으로 지원하는 긴급 구조 요청에 대한 안내도 나오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완료하면 iOS 26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이번에 앱 아이콘을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기본, 다크, 투명, 틴트의 4종류가 있는데 모든 앱 아이콘이 일괄 적용됩니다. 좀 지루했던 아이폰의 바탕화면을 좀 더 입맛대로 바꿀 수 있게 되었네요. 이어서 새로운 UI 변경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 리퀴드 제어 항목이 유동적으로 변해서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네요. UI를 워낙 잘 만드는 애플이다 보니 잘 디자인했겠지만 반대로 새롭게 익숙해져야 하는 불편함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7부터 드디어 기본 모델에도 120Hz의 고주 사열이 들어갔죠. 화면이 뚝뚝 끊김 없이 자르르 흐르는 느낌은 프로에서만 받을 수 있던 건데 이제 아이폰 17 기본 모델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는 전면 카메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센터 스테이지라고 해서 정방형의 초광각 센서를 넣어서 셀피로도 가로 세로 원하는 방향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소도 기존의 1200만 화소에서 1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단체 사진으로 셀피를 찍을 때 많이 체감될 것 같네요. 유선 배터리 충전은 새로운 USB PD 3.2 규격이 탑재되었는데 집에 있던 PD 충전기로 29W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배터리 잔여량이나 충전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AP는 새로운 애플 A19를 탑재했는데요. 긱벤치 6 점수는 3673점이 나왔고 멀티코어는 9322점으로 둘 다 제가 쓰던 아이폰 16 프로보다 조금씩 점수가 높았습니다. 성능까지 이러면 진짜 아이폰 17 프로를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팅을 완료하고 주말에 들고 나가서 써보았는데요. 이건 갤럭시 S25 엣지랑 비슷하게 생겨서 한번 같이 찍어봤습니다. 본체 크기 말고는 카메라 크기나 배열이 거의 똑같아 보이네요. 갤럭시 엣지는 두꺼운 실리콘 케이스를 씌운 상태라 두께도 비슷하게 보여요. 두께는 사실 더 얇아진 건 아니지만 프로보다 많이 가볍게 느껴져요. 아이폰 17 프로가 204g, 아이폰 17이 177g으로 27g 차이가 나거든요. 만져볼수록 더 두꺼운 프로는 안 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가장 얇고 가벼운 투명 폴리프로필렌 케이스를 씌웠는데 이건 다음 케이스 리뷰 영상에서 모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촬영하는데 비둘기가 지나가서 카메라 테스트도 좀 해봤는데요. 아이폰 17 기본 모델을 선택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망원 렌즈인데 기본 광각 렌즈와 초광각 렌즈 두 개로만 구성되어서 프로의 망원 렌즈가 빠진 구성이죠. 그래도 센서 크롭을 통한 손실 없는 2배 줌은 가능해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고 디지털 줌으로는 10배 줌까지 당겨지긴 합니다. 근데 콘서트 갈 일이 아니면 굳이 이런 고배율은 잘 쓰지가 않아서 저는 이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이폰 17 기본 모델을 언박싱하고 첫인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격과 디자인까지 아직까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기본 용량도 128GB에서 256GB로 늘리면서도 가격은 동결해서 사실상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부터 120Hz 프로모션도 포함이 되어서 프로를 쓸 이유가 없어지기도 했고요. 아이폰 17 프로는 이번에 망원 렌즈가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가격도 많이 비싸지기도 하고 두께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아이폰 에어도 살짝 고민했지만 싱글 카메라에 그 가격을 태우긴 좀 애매해서 아는 맛인 아이폰 17 기본 모델을 골랐는데 이건 많은 분들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글로벌 기준으로도 이번에 아이폰 17 프로보다 기본 모델의 판매량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 17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참고되셨으면 하고요.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새로운 IT 제품의 리뷰와 최신 소식을 매주 전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